이번에는 시장의 키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지만 네. 앞서 상품 시장에서 박지원 아나운서가 언급을 했듯이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는 고리가 남아있는 듯하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풀리지 않는 고리.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이 단어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중국 회의적이다라는 얘기 사실 시장에서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간밤에 미 증시는 악재보다는 그래도 호재에 반응을 하고 있지만 뭔가 약한 고리가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은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의 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GDP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고 물론 6.3%이긴 하지만 지난해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썼었던 기간의 어떤 기저 효과를 생각해 보면 시장 예상치가 6.3%였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안 좋은 성적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항목을 좀 보면 소비 쪽이 상당히 좀 뭐랄까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풍선에서 이 바람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디플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인플레이트는 조금씩 풍선이 커지는 건데 디플레이트 되고 있는 경제다라고 해서 최근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중국이 사실 또 15억 인구라고는 하지만 소비가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제 몫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30년 전에 일본의 어떤 디플레이션 일본화되는 부분들을 걱정을 했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청년 실업률이 다시 또 올랐습니다. 21%를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중국 당국은 당연히 조금 빠르게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만 청년 실업률이 급등하는 그런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빅테크,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약한 고리, 테크 기업에 대한 완화 정책 그리고 부동산을 풀어내는 정책이 있어야만이 중국의 어떤 실업률, 청년 실업률도 내려가고 성장률도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은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지표가 나오니까 또 당국에서는 발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급 준비를 내릴 그런 준비가 돼 있다. 더불어서 부동산 대출 최근에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첫 번째 멘트가 올해 디플레이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인민은행의 말을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인민은행이 이렇게 강하게 디플레이션 없고 부동산 규제 완화시키고 지준율을 인하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 보면 아마 조만간에 이 중국은요, 이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언제 금리를 내리고 언제 지준율을 내리는지 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7월이 지나기 전에 지준율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제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겠냐. 이런 또 기대도 가져봅니다. 정말 인민은행의 말처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유가는 그 안정적이다. 연관이 되네요. 네. 물론 이제 유가를 최근에 유가 관심 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가 관심이 없는 이유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가가 급락을 하거나 내지는 급등을 해버리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이 돼요. 유가가 또 여기서 너무 그러니까 급락을 해버리면 비용이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도 개선되고 비용도 안정되고 좋은 거 아니냐지만 사실 또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 유가가 너무 급락을 해버리면 이익의 하향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국가와 이제 업종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급락을 하는 것도 나쁩니다. 좋지 않은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또 반대로 또 급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글로벌 경제, 소비, 투자가 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유가의 어떤 급등에 의한 수혜 업종, 지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업종 따라갔다가 올해는 사실은 크게 수익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는요, 이 안정적인 흐름을 그리는 게 낫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가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는 중립적 내지는 오히려 플러스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은 없으셨겠지만 간밤에 유가가 한번 팍 튀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봤더니 이 사우디가 자율적인 감산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잠깐 튀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지표가 조금 낮아졌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글로벌 수요와 공급이 지금은 여전히 공급이 많은 상황이다. 수요가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감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에 만약에 어제 그 뉴스로 인해서 유가가 만약 1%의 하락이 아니라 2%에서 3% 급등이 나왔다면 테크 기업들도 조금은 부진했을 거고 미국에 그리고 전체 미국의 시장도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었을 텐데 이 중국이나 유가의 흐름이 지금 글로벌 증시나 특히 유가가 안정을 찾다 보니까 금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연준도 어차피 금리의 레벨을 정해진 상태에서 유가까지 안정적이게 되면 금리로 인한 내지는 이런 비용으로 인한 시장의 하락세는 당분간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유가를 좀 다시 꺼내왔습니다. 네, 유가 또한 모든 게 다 과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이 또 시작이 되고 네. 있는데 마지막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가장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이죠. 실적, 긍정적.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실적 시즌이 됐으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네. 실적 시즌을 바라볼 때 이게 사실 좀 재미있는 건데 너무 또 기대를 안 하면 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너무 기대하면 쇼크가 나오는데 간밤에 미국 증시도 보시면 금융주가 너무 기대를 안 하고 너무 우려를 하니까 생각보다 나은 성적에 의해서 시장을 또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준에서 여러 가지 방어적인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역은행의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은행주가 위험이 있을 거야. 그래도 뭔가 손실이 있을 거야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발표되니까 아시겠지만 그 높은 금리에서 미국은 이제 예금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0.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출 금리가요 한 7에서 8% 됩니다. 미국은. 그러면 거의 예대 마진이 6에서 7%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은행주에 대한 실적 걱정이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없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막상 성적표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거기다가 배당 성량까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면서도 높여놨기 때문에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금융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간밤에 미 증시는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주가 이렇게 가장 약한 고리가 견고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을 가져가는 테크 기업들도 좋게 봐줄 수 있다. 왜 아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유가가 안정을 찾으면서 금리가 안정을 찾는다. 그리고 금리 안정에서 은행주가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 성장을 위한 휘발유가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AI와 관련된 뉴스가 조금 나오니까 또 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미국 시장도 연출되고 있지만 아마 우리 한국 시장도 본격적으로 특히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는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보니까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2분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본 것보다 좋네. 물론 뭐 그동안 잘 못 봤던 것도 있지만 최근에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집계한 걸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상향 조정이 가파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우리 시장 7월을 좀 더 강하게 끌어올리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실적은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시장이 참 어려운 게 심리라는 요소가 반영이 되고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지만 맞아요. 또 너무 기대를 안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좋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맞습니다. 반응을 하는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를 요약을 해드렸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또 AI라는 특징을 맞습니다.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지는 월거월부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도 다뤄드리도록 하죠.